자, 피곤하지만 여기 앞에 좀 일어날까요? 주로 몇 시간 자요, 우리 학생들? 힘들죠? 네, 힘들어요, 진짜로 공부하기. 근데 요 고등학교 몇 년만, 3년만 이왕하는 공부 조금 이를 악물고 하면 대학에 공부하고 싶은 범위에 더 넓게 들어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다시 얘기합니다. 대학 교수로서 얘기할게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공부하느라고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대학을 가기 위한 관문이라고 가정한다면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야 돼요. 신종우 교수 고등학교 때 간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학생회장 했어요. 예. 신종우 교수 교수로 되는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제가 1주차 얘기했는데 20살의 교수가 됐다고? 29의 교수가 됐다 그랬죠? 29. 네. 29.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직업에 가서 당당하게 자긍심 가지고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1교시 남았는데요. 보세요. 1교시도 그냥 출석 때문에 왔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집에 갈 때는 아 그래 인공지능 이런 세상이었구나. 그러면 내가 인공지능의 이 앞으로 더 확장되는 인공지능의 세상에 내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이 고민을 가지고 오늘 집에 가야 돼요. 설레는 마음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이제 설레는 마음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이에요. 보세요. 이제 인간에게 닥칠 미래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My name is Pepper. I'm a completely new species of social humanoid robot. 예, 현재 시판 중인 이 인간형 로봇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서 사람 말을 알아듣고 스스로 학습도 합니다. 비단 이런 로봇뿐 아니라 인공지능은 어느새 우리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데 과연 우리 미래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Using Watson, I am learning a lot. I can read up to 800 million pages a second. 페퍼에 장착된 인공지능 시스템 왓슨은 학습을 통해 기능이 향상됩니다. There's more. 왓슨은 현재 암 진단에서 80%가 넘는 정확도를 보이며 의료와 금융, 교육 분야에서 활약 중입니다. 우리나라에 왓슨 통번역 의사가 들어와 서비스나 있습니다. 주식 매매, 네, 자율주행 몇개큰 자동차 병원에요. 등에도 다양한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은 가장 가까운 미래에 사람이 필요 없어질 자율주행 분야로 자동차에 대해서 꼽힙니다. 공부했습니다. 우리가요. 지적이고 창의적이라고 불리는 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방법을 이해하는 순간 더 많이, 더 빨리, 그래서 더 요즘 정확하게 하는 건 대학의 그렇게 어렵지 자동차학과의 이름이 인간의 능력을 스마트 정말 융합 초월하는 자동차 그런 학과로 다 지적인 바뀌고 노동이 있어요.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차는 인공지능은 3D 법조문과 프린팅으로 얻어지는 과거 세상이 사례를 오고요. 순식간에 검토하고 운전대가 소설이나 아닌 금세 써낼 수도 있습니다. 센서로 This music in the background that you're listening to, it 차가 was written by a bot. People can't tell the 연결망으로 difference. 움직이는 거. 사람처럼 지치거나 잠들지도 않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인공지능으로 5년 안에 일자리 계속 500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인공지능의 예상하고 문제점에서 천재 일자리가 물리학자 없어진다고 스티븐 하네요. 인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없어지고 반면 낙관론도 있습니다. 전혀 태동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단순한 일거리들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는 더 많이 그러나 나오겠죠. 막연한 기대나 두려움보다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SBS 조지현입니다. 자, 그러면 역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이제 고등학생들이니까 앞으로 인공지능 세상에 내가 더 당당하게 100세까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직업이 뭘까? 라는 생각들을 오늘 가져봐야 되겠죠. 그게 꼭 100% 답이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옆 사람하고 이야기해봐요. 에시바 대학의 도서관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 말이에요. 옆 사람하고 눈을 맞대고
눈을 맞대고 큰 소리로 얘기해 봐요. 큰 소리로. 오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야 돼요. 답을요. 같이 얼굴 좀 보고. 얼굴 좀 보고 큰 소리로. 자, 우리 학생들 하나 얘기할게요. 자, 여기 보세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도 고등학생 중에서 미래에 내 어떤 전공을 공부할 건가에 대해서 지금 미리 대학에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저는 굉장히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근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 의사 하나 얘기 못하는 그냥 앉아 있다고 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우리나라를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될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내 미래에 대한 얘기를 지금 못한다고 한다면 안 되겠죠. 다시 시간 드립니다. 큰 소리로요. 논쟁하듯이. 에시바 대학 도서관 생각나죠? 예, 자기 이야기를 철저하게 자신 있게 펼칠 수 있어야 돼요. 예, 저 보지 말고요. 옆 사람 보고. 더 큰 소리로요. 말 편하게 하게끔 노래도 틀어줬어요. 네, 노래 들으면서 재밌게 얘기해봐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둘이 이렇게 나눠서. 응? 그러니까 인공지능 세상에 보면 위협받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같이 의사들 같은 진심으로 빌게 너는 다 행복할 그렇지 그냥 이야기해봐. 맞아 그런 거야. 맞아. 그런 말은 하지마 제발 그 말이 더 아픈 거 알잖아 사랑해줄 거라면 다 뭐야 여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준 건지 너는 모를 거야 연예계. 자, 대충 이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물어볼게요. 인공지능 세상에 생존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에 대해서 쭉 마이크를 한번 줘볼게요. 이해돼요? 단 앞에서 얘기한 직업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여기 주목. 지금부터 마이크로 다 돌릴 건데요. 인공지능에 문제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설명도 하고요. 저는
그 보험 설계사나 아니면 헬스 트레이너처럼 이렇게 자기 가정이나 자신을 관리해주는 그런 직업이 있는데 인공지능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에 가정에 맞게 막 애가 있거나 개가 있는 집에는 이런 인공지능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추천해주는 그런 직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컨설턴트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박수. 와. 어느 직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느 새로운 직업이 새롭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옆에. 남이 한 직업 안 됩니다. 기계가 아닌 사람만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심리 상담가는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 심리 상담사. 예, 좋아요. 네. 쭉 마이크 돌려봐. 누구랑 똑같았는데 이런 얘기는 안 통해요. 남이 내 것을 썼다 그러면 즉시 다른 대안이 나와야 돼요. 예, 아직 생각해보지 못해. 못했고 넘기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성직자 같은 종교 관련 직업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그 종교 관련은 약간 감정도 다르고 약간 육감적인 것도 다르기 때문에 인공지능 하기에는 힘들다고 봅니다. 성직자는 좀 괜찮을 것 같다. 좋아요. 답도 여러분들이 찾는 거예요. 답도. 그 미술 같은 예술 관련 분야들은 안 사라질 것 같습니다. 미술 관련의 예술 분야들. 근데 딥러닝에 의해서 유명한 작가의 모든 그림을 다 딥러닝에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리라고 하면 즉시 그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얘기한 대로 어떻게 돼요? 거기 그 작가의 감성까지는 따라갈 수는 없겠죠? 예. 인공지능을 역으로 사용하는 사업가 같은 직업들은 안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가들. 제가 몇 주 전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인공 로봇 한 10명 채용해가지고 하루에 10만 원씩 세상 나가서 벌어오라고 해볼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다라고 제가 한번 얘기해봤죠. 올까요 안 올까요? 예, 그런 사업가. 오케이. 예, 오늘 새로운 직업이 나오고 있어요. 새로운 직업 오늘 내가 만들고 가야 됩니다. 작곡가나 작사가. 이유도 하나. 작곡가나 작사. 감정 표현해야 되니까 뭐 인공지능은 좀 못하지 않을까. 근데 얼마 전에 뉴스가 뭐가 나왔어요? 요 작곡 작사의 그 창작비가 로봇이 인공지능이 대행했을 때 이 판권을 누가 가져갈 거냐라는 것이 대두가 돼 있어요. 뉴스가. 이해되나요? 이해돼요 이 부분? 예, 또 넘기세요. 좋아요. 저는 교사가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교사가 안 없을 것 같다. 왜요? 인공지능은 그냥 단순히 지식만 알려주는데 교사는 약간 지식뿐만 아니라 애들 인성 같은 것도 좀 이렇게 키워줄 수 있고. 지식 플러스 어떠한 사람의 인성까지. 오케이. 그래서 교사가 생존할 것 같다. 저는 가수예요. 가수. 그 만약에 인공지능이 가수를 한다고 해도 로봇이 막 높은 음을 낸다고 해서 막 신기해하진 않을 것 같아요. 좋아요. 또 오늘 하나씩 답을 하고 갑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저 웬만한 직업 사라질 것 같아요. 웬만한 직업은 다 사라질 것 같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역으로. 자, 물어볼게요. 그럼. 자, 우리 학생같이 웬만한 직업은 다 없어질 것 같다. 근데 여러분들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 세상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역으로. 어떻게 할 거야? 네, 넘겨봐. 잘 모르겠어요. 네, 넘기고. 개그맨이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개그맨이 안 없을 것 같다. 왜요? 유머 감각은 인공지능이 따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딥러닝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지 않아. 예, 맞아요. 디테일할 수가 없다. 좋아요. 넘기세요. 좋아요. 넘겨. 뒤로. 줄만 넘겨줘. 우리 경민, IT, 비즈니스. 좋아요. 경민 비즈니스.
저 아직 생각 못 해봤어요. 저는 요리사가 안 없어질 것 같아요. 네, 음식은 이제 같은 걸 만들어도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맛이 다르고 비법도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리사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요리 로봇이 나와 있는데요? 손맛이란 게 있잖아요. 막 할머니의 손맛. 더 레시피의 정확도는 인공 로봇이 더 낫지 않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오케이. 생각 안 해봤어요. 배우가 안 없어질 것 같아요. 누가 안 없을 것 같다. 오케이. 여기가 저는 인공지능 관련된 보험 관련 직종이 생길 것 같아요. 인공지능에 의한 보험. 왜요? 그 자동차 보험은 자율주행 자동차로 사라지지만 똑같이 AI도 혹시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보험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케이. 네. 연계 좋아요. 오늘 새로운 직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오면은 보편화되면은 새롭게 생길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그 뭐지? 그 인공지능 교육사라는 직업도 하나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통해서 사고를 할 때 약간 그게 인간적인 부분이 결여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인간이 같이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직업이 새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람이 작가가 안 없어질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이제 작가가 시나 책 같은 그런 작품들을 보면은 사람마다 다 작가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그런 생각을 각자 다 이렇게 독특하게 다 이렇게 적어놓은 게 그런 문학 작품인데 그거를 로봇이 따라서 흉내를 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만약에 흉내를 내도 자기만의 진짜 신념이나 생각 같은 게 없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판별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인간들이랑 외모도 비슷해지고 행동 또한 비슷해지는데 그걸 경찰처럼 그렇게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새로운 직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저는 소방관 직업이 사라질 것 같아요. 소방관 직업이. 네. 이제 위험한 일도 스스로 무시할 수 있으니까. 소방관 직업이 사라질 것 같다. 저는 서비스 관련 직종은 안 사라질 것 같아요. 어떤 서비스? 그냥 사람을 감정적으로 대하는 직업은 로봇이 감정은 결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딥러닝을 통해도 인간적인 부분은 결여되기 때문에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할 때는 인공지능보다 사람이 더 낫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에 여러분들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본의 로봇 호텔 한번 검색해보세요. 일본 로봇 호텔. 이상한 호텔. 유튜브에서 검색해도 좋아요. 이상한 호텔. 서비스 얘기 나와서 한번 공부하는 거예요. 이상한 호텔. 크게 들어봐요. 이상한 호텔. 뭐 클로바에서 들어가도 되고요. 네. 이상한 호텔. 우리말로 이상한 호텔. 거기에 지금 서비스 직종에서 얘기했듯이 기존 데스크에서 단순한 업무 본 사람들은 다 인공지능 로봇이 대행하고요. 나머지 감성의 서비스는 사람이 대행하는 거. 이해될까요? 네. 네, 연결. 우리 여기 좀 나와서 얘기하자. 이게 못 가니까. 좀 이따가. 저 해커. 네. 해커는 그 인공지능이 이렇게 하면 인공지능도 그 기계 속에 시스템 속에 정보를 다 갖고 있는데 그 해킹해가지고 정보를 빼낼 수 있으니까 해커가 유망해질 것 같아요.
요즘 지금 난리죠. 전 세계적으로 뭐가 난리예요? 랜섬이 난리죠. 네. 걸리면 돈 엄청 내야 돼요. 300만 원. 그런데도 확실성이 없어요. 길이 안 돼요. 전 화이트 해커가 많아질 것 같아요. 네. 해커가 많아지니까 방어할 수 있는 화이트 해커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저는 방송 작가가 계속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계속 새로 막 매주나 혹은 그 정기적인 구간마다 정기적인 횟수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창의성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가지고 방송 작가는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그다음 두 분. 앞으로 마이크 들고 앞으로. 자, 저는 영화 감독이 살아남을 것 같다 생각해요. 아무래도 사람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감정적인 부분이 작용하는데 그럼 인공지능 아무래도 그 부분이 부족할 것 같아요. 저는 사진 작가가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진 작가는 어떻게 찍을지 이쁠지 하는데 인공지능은 아무리 발전되어도 그렇게 따라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럴까요? 어떻게 돼요? 사진 작가가 살아남을 것 같다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 어떻게 생각해요? 사진 작가요. 답을 줘봐요. 사진 작가 괜찮을 것 같아요? 왜요? 팀러닝을 하는데요? 진화하는데요? 감성. 근데 계속 사람을 따라오고 있잖아요. 감성이 이제 들어가고 있잖아요. 100%는 아니래도. 네. 어찌됐든 이렇게 진화되어지는 것은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공부가 잘 보세요. 1주차부터 쭉 5주차까지 공부했으면 지금 이 공부가 아주 쉽게 가고 있어요. 1차에 4차 산업혁명의 큰 카테고리를 얘기했고 2주차는 뭐였죠? 2주차 사물 인터넷 했죠. 모든 것이 연결돼 있죠. 3차가 뭐였죠? 자율주행. 4주차 이 앞주가 뭐였죠? 빅데이터. 빅데이터. 오늘 뭐죠? 인공지능.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로봇 시대 직업 생존의 길. 우리가 지금 다 한 얘기예요. 여기에 많이 포함될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직업 생존의 길. 2035년이면 여러분들 몇 살이에요? 2035년 몇 살이에요? 35세에 세상이 이보다 더 바뀌어 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 잘 봐야 돼요. 대학의 마이클 오스본 교수가 700여 개의 직업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35세 정도의 나이에 세상이 이런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20년 안에 사라질 여러분의 직업입니다. 20년 안에 700여 개의 일자리 중 약 절반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로봇이란 논리적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아우르는 IT 쪽에 관심이 많은 이런 공부해야 돼요. 로봇으로 대체되기 쉬운 직업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무슨 컴퓨터 활용 이런 거 아니에요. 첫 이제. 번째, 반복적인 컴퓨터 활용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누구나 잘 다뤄야지. 분류 창고에서 상품을 그런 IT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창고 정리 로봇 키바가 상용화돼 있다. 배송 제어 시스템에 근거해서 자동으로 이런 센서와 센서를 박스 포장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공부들 하자 이 말이에요. 수작업으로 90분이 걸려 주문 완료된 것을 이제는 15분 만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가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35세 때 세상의 수준의 기능적, 변화예요. 반복적 작업은 이미 자동화되었거나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다.
아마 더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졌지 좁혀지진 않을 거예요. 오늘 굉장히 은행, 마음이 행정 무거운 등 생각을 해야 성공에서 돼요. 반복 업무가 많은 35세 나이에 근 미래의 로봇을 당당한 대체할 주역이 될 수도 있고요. 명백한 사실이다. 둘째는 실업자가 될 데이터를 수도 분류, 있고요. 검색, 분석하는 업무이다. 증권 분석, 트레이드 업무는 이미 로봇으로 상당히 대체되었다. 앞으로 복권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좀 빼주겠죠, 복권. 그런 사업은 복권 사업은 망하겠죠, 이제요. 맞출 확률이 높아지니까. thousands of individual managers, money managers. So yes, there's definitely a risk there. So could trading go fully automated from 70% to 100%? It absolutely could. 이와 유사하게 법률 사례 분석, 회계 자료 처리 분야 업무도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해 처리될 수 있다. 단순한 회계 업무들은 다 데이터를 분석, 일로 예측하는 들어가는 거예요. 기사 작성 역시 현재 로봇에 의해 대체 발행되고 있다. 데이터를 많이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 경기라든지 예, 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날씨거든요. 날씨를 갖다가 물론 아나운서에 의해서 중계되는 건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네이버라든지 이런 여기 포털에 와서 올라오는 스마트폰 날씨 잠깐 뉴스, 내리고 뉴스 화면 좀 텍스트로 된 거 보자고요. 읽어보면 로봇이 썼는지 사람이 썼는지 구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어로 봤을 때는 구별이 안 됐고요. 영어로도 스포츠 야구 중계를 제가 결과를 봤었는데 네. 별로 구별이 안 되고 또 아까 말했던 실적 발표 뭐 어느 회사가 뭐 몇 분기 얼마 벌었다, 얼마 손해 봤다. 증권 그 정도의 어떠한 부분들은 분석가들 충분히 있죠? 분석할 수 있고 대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인공지능 로봇이 점차 초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분석이 우리가 되겠죠. 어떤 일을 해야 생존할 수 네. 있을까? 창작성을 애널리스트라고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하죠. 하는 것이 그분들이 미래의 직업 세계에서 수작업으로 살아남아 일할 수 있는 개인이 일입니다. 분석하는 것보다 초연결되어진 부분에서 여기서 전 말하는 세계 창작성은 글로벌의 자신의 마켓을 주관적인 관점에서 하나로 연결시킬 방안이나 수 있지 물건을 않습니까? 만들어낸다는 것을 뜻한다. 즉,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창작성을 갖는 일이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창작의 여러 본질이 학생들이 자기 얘기했던 생산성을 갖는 창작성이 것이기 나오고 때문이다. 있습니다. 물론 창작성은 로봇에 의해 발휘될 수 있다. 현재는 100% 로봇 스스로 작곡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등의 시도가 진행 중에 있다. 본 피아노 곡은 로봇이 작곡한 것이다. 세계 표지 피아노까지? 역시 로봇에 의해 창작된 그림이다. 각각의 창조품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인간의 주관적인 왜곡을 거쳐 새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인공지능의 창작성과 우연을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우열을 그렇다면 말하기가 어렵다고 구체적으로 하네요. 창작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 창작 그 자체가 목적인 직업들이다. 창작이 목적. 여기에는 먼저 과학기술을 만들어내는 R&D 분야의 직업군이 있다. 여기에는 프로그래머, 엘리베이터 기술 연구원 등 응용기술 연구 분야가 있다. 또 알고리즘 수학자, 화학자, 물리학자 등의 순수 연구 직종도 있다. 또 다른 직업군은 창작되고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창조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직업이다. 영화 제작, 방송 연출 업무 분야는 그래픽 기술, 다중의 카메라, 상상력을 융합하는 직업이다. 로봇 운용자, 증권 알고리즘 프로그램 운용자는 자신의 의도대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현재 본인의 업무를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로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요리사가 직업이라면 반복적인 음식 제조를 넘어서 새 메뉴를 만드는 변화를 줄 수 있다. 아까 누가 요리 얘기했죠? 창조를 추구하는 것이 요리사만의 가치가 될 것이다. 선만만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업무 관련 기술을 적극 탐색하고 정확한 활용하는 레시피가 더 것이 맛있지 도움이 않을까요? 될 수 있다. 기술의 목적은 인간이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기술의 복잡성이 늘어난 만큼 비전문가가 자신의 분야에 맞는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 또한 급격히 높아지는 것이 기술의 실제 특성이다. 필요한 기술을 적극 활용한 업무가 본인의 생산성을 높임과 동시에 일의 독창적 자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민환 교수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일명 다 생존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살아가야 될 35세 때 나이에 변화의 추세도 얘기했어요. 두 가지를 합친다면 지금 나름대로 뭔가 하나는 잡아야 돼요. 오늘 옆 사람하고 얘기해봐요. 좀 더 구체적으로요. 예, 오늘 이 답은 내가 만들고 가야 돼요. 틀려도 괜찮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너무나 틀려야 될 거예요. 계속 세상이 바뀌니까요. 그렇지만 현재 생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에 대한 것은 오늘 답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간 주겠습니다. 예. 저 보지 말고요. 옆 사람하고 좀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이런 수업이 없을 거예요. 오늘 중요한 수업이에요. 스스로 자기 직업을 찾아야 돼요. 오늘. 자, 여기 자, 정했을까?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내가 보는 생존의 직업. 제가 보는 승진할 수 있는 직업은 아무래도 공학 관련된 직업인 것 같습니다. 공학 관련된 직업. 왜요?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 같은 거는 일단 기계가 에이, 아이패드 프로는 컴퓨터랑 완전 다른 거 아님? 사실 아이패드 무슨 프로는 목적 때문에 기계가 만들 거 아니에요. 그 기계를 설계하고 목적에 따라 설계하고 운용할 단계까지 만드는 거는 공학자잖아요. 기계를 만드는. 그래서 공학자라고 생각합니다. 공학자라고 생각한다. 좋아요. 박수. 또 누가 한 번 더 얘기해 보고 싶다 하신 분. 마이크 드릴게요. 개인한테. 아, 교수님, 저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직업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시간 드립니다. 지금 앞에 360도 카메라가 찍고 있어요. 예. 마이크 드립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기회 올 때 잡아야 돼요. 세상은. 없어요? 넘어가요? 네, 수고했습니다. 대충 이제 인공지능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나요? 예, 조금씩 가급적 여러분들 이해되게끔 강의 준비를 해왔어요. 자, 이제 지능형 로봇이라는, 지금까지 인공지능에 대해 얘기했고요. 이제는 인공 로봇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제요. 이해돼요? 여태까지는 뭐 했다고요? 인공지능에 의한 이제 로봇을 가보겠습니다. 로봇. 더 재밌겠죠? 예, 이제 로봇 세상. 우리 삶의 로봇이 어디까지 올까라는 생각. 내가 35 나이에 인공지능에 의한 인공 로봇이 과연 나랑 손잡고 데이트도 할 수 있을까? 데이트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총각이에요. 결혼 못했어요. 애인이 없어요.
인공 로봇 여자친구랑 손잡고 데이트할 수 있을까요? 슬퍼요? 네, 슬프죠. 근데 애인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인공 로봇 애인하고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도요? 너무 애처로워요? 근데 앞으로는 인구 절벽이라 짝 만들기도 쉽지 않아요, 이제요. 짝 만들기도.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공지능형 로봇 큰 소리로 시작. 스스로 상황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로봇이 걸어가다가 위험물이 나타나면 지가 자동적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정지하고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얘기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자, 뭐죠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귀여운 가정용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판매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로봇들이 더 진화가 된다면 애완견들의 설 자리도 많이 좁아들겠죠. 노인들이 홀로 살면서 애완견들을 키우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지 않을까요? 네. 혹시 인공 로봇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노인들을 위한 아니면 어린 애들을 위한 로봇. IT와 기계공학 공부해 가지고요. IT와 기계공학을 같이 연결해 가지고 세상에 없는 로봇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오늘 이 시간에 소망으로 가져봐야 돼요. 예. 자, 또 하나 나왔네요. 뭐죠? IBM이죠, IBM. IBM이 뭔지 한번 네이버 뭐였죠? 클로바에 물어보세요. IBM 왓슨이 뭔지. IBM 왓슨이 뭔지. IBM이라고 하는 회사. 여기에 퀴즈 대결에 IBM에 우리한테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요? 퀴즈 당할 수 없죠, 우리가요. 네. 거기에 IBM 왓슨이 적용되어진 인공지능 의사, 인공지능 법률가 이런 것들한테 우리가 상대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IBM 왓슨이 뭐죠? 큰 소리로 시작. 정보 검색했잖아요. 큰 소리로 시작. 왜 이렇게 말을 안 할까 우리 학생들. 시작. 인간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 인간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 즉시 그러니까 네이버 클로바가 이런 흐름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죠? 예. 그러면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 IBM 왓슨은 너무 좀 멀리 있다라고 좀 멀리 두고 우리나라 포털의 네이버 클로바예요. 즉시 우리가 뭐 물어보면 답을 해주죠. 어떻게 답을 해주냐 이 말이에요. 저한테 설명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즉시 답을 해주지? 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인공지능을 이제 결산하는 거예요. 정리. 어떻게 즉시 답변을 해주고 원하는 걸 즉시 노래를 틀어주고 하죠? 사람보다 더 빨리? 답변해 보세요, 옆 사람한테. 제가 질문했어요. 오늘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질문은 뭐예요? 지금 네이버 클로바에 제가 정보를 물어보거나 노래를 틀어달라고 할 때 즉시 정보도 알려주고 노래도 찾아주죠. 그런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기 답변을 하나 잘한 학생이 있는데 한번 대표답으로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효자고등학교 재학 중인 윤석기입니다. 제가 생각한 맞아. 저희 인공지능 뭐 클레버 같이 IBM 왓슨 그런 것들이 저희들 대답에 바로 즉각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인공지능 컴퓨터 시스템의 반응 속도가 점차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인터넷 속도도 점차 뭐 광래인의 뭐네 하면서 점점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반응 속도의 줄어듦과 그다음에 인터넷 속도의 향상 그런 것 등이 저희 그 즉각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거의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 속도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죠, 우리가요? 우리가 뭐 2G, 3G라고 할 때 어디까지 와 있죠? 4G가 와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다고 들어오고 있다고요? 5G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요. 이해돼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와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4G에서 5G로 이 속도로 온다면 세상의 변화는 더 빨리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변화는 신종우 교수가 옛날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서 지금 대학생들 가르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지금 고등학교 때 배운 거 가지고 얘기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어디까지 와 있는지. Hello, Pepper. Thank you for joining us on stage today. Hello, Mike. Thank you for having me. I've never spoken to an audience this big before. Pepper, what have you been working on lately? Recently, I've been working in banks, helping to answer any questions that customers have. 지가 하는 일 다 소개도 하네요. Well, come to think of it, I have a couple of questions that I 그러면 이러한 로봇이 은행에 배치된다고 한다면 은행에 가면 어서 오십시오. 뭘 도와드릴까요? 하는 일들이 다 없어질 수 있죠. How can I help? 그래요, 안 그래요? 더 정확한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미 수십만 명의 질문을 다 모아놨잖아요. And 5,500 yen to other banks. And the inward fee is 2,500 yen.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Thank you. You're welcome. こんにちは。いらっしゃいませ。IBM 銀行へようこそ。ご用件をお伺いします。 이게 영화에 보는 일이 아닙니다. 현재 일본 세상에 은행에 일하고 있는 로봇이에요. 호텔에서 어서 오십시오 하는 인공 로봇들이 있어요. 요리사들, 인공 요리사들이 있어요. インターネットバンキングなら口座を開設いただけます。わかりました。どうもありがとう。 근데 이제 4G에서 5G로 더 스피드하게 초연결의 세상이 더 넓어진다라고 한다면 예, 학습 향상은 더 높아지겠죠. You need to know the account information of recipient in English. And if you don't have a bank account at IBM Bank, your ID card is also needed. Do you have any other questions? No, that is all. Thank you. 앞으로 You're welcome. 교사나 선생들이 학생들의 질문의 영역보다 얘가 더 낫겠죠. 지식만을 얘기한다면
근데 앞으로 여러분 어느 정도 나이 먹으면 여러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된다고 한다면 어린애들 방에는 다 이런 로봇들이 하나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여기까지만 봐도 되겠어요. 다음 마지막이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명견만리라고 하는 로봇 시대, 인간의 일자리 정리합니다. 오늘 인간과 로봇의 공존법에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신기함도 합니다. 같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이 생산의 노동력을 단순한 것부터 잠식을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무방비하게 우리가 당할 것이냐, 아니면 철저히 더 준비해서 요 인공 로봇의 지능의 로봇을 우리가 예속시킬 것인가. 뭘 하든 끝까지 여러분한테 달려 있어요. 강조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한테. 해본 사람만이 전체를 여러분 볼수 있는 35세 넓은 나이에 시야를 요 가질 수 있는 인공지능에 의한 로봇의 예속 고용인이 될 수도 있고요. 고용인 직접 만들어보는 아니면 네이버 이러한 교육을 인공지능의 로봇을 컨트롤할 수 있는 변화하고 있을까요? 고용주가 될 수도 그 있고요. 현장을 함께 보시죠. 우리나라예요. 영등포에 위치한 한 제작 실험실. 이곳에서 매주 말 이제 다음 주 6주차부터 뭘 하죠? 4차 산업혁명에서의 메이커 시대의 필수라고 하는 3D 프린팅을 전산 실습실에 직접 가서 공부할 겁니다. 빠지지 말고 오세요. 3주 진행합니다. 3주. 이해돼요? 와서 직접 디자인해보고 디자인 되어진 것을 다 프린팅해 드릴게요.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 그리고 기존에 없는 것을 만들어야 메이커 시대라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만든 그 메이커에 제품에 뭘 넣으면 되죠? 이제 2주차에 공부했던 IoT 사물 인터넷을 연결시켜서 얻어지는 빅데이터에 인공지능 인공 로봇까지 같이 한번 결부시켜보는 요 4차 산업혁명의 주도적인 기술에 대해서 다음 주 6주차에 3D 프린팅으로 연결해 보겠다 이 말이에요. 설레요 안 설레요? 설레요 안 설레요? 3D 프린팅이 뭘까요?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봐요. 과연 다음 주에 공부할 3D 프린팅이 뭘까? 얘기 한번 해봐요. 미리. 3D 프린팅이 뭘까? 메이커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것은 결국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고 메이커 시대가 뭘까? 메이커 시대. 다음 주부터 메이커 시대의 주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만들어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남의 제품을 사다 쓸 수도 있고. 이해되나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에 어떤 인간으로 태동되고 싶어요? 메이커로 일어나고 싶어요? 아니면 제품을 사다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메이커 시대예요. 오늘 인공지능 정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였죠? 인공지능이 뭐죠? 크게 시작. 인공지능이 뭐예요? 인공적으로 만든 지식이에요? 뭐 그럴 수 있지만 좀 풀어서 어찌됐든 인공지능의 인공 로봇 세상까지 와 있죠. 네, 고생했고요. 이제 출석 좀 부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박수. 볼까요? 심플로우 열어보겠습니다. 심플로우.